모두 모두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딱 쓰세요. 쓰세요. 코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법문을 듣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우리 상상 안 했죠. 네. 어떻게 살다 보니 이런 것도 또 경험을 하네요. 네. 사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흥국사가 있어서요? 네. 예, 천년고찰 흥국사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다녀갔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인연이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스님 저를 부르셨었죠. 그랬다가 우리 은사 스님 입적과 함께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느라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래서 법문이 이렇게 미루어졌었어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막 천둥배락 치듯이 막 비가 와서 뭐 저는 그런 거 전혀 개념치 않아요. 약속했으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주의심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 얘기하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한 10분 계시면 10분하고 얘기하면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오실 수 있냐 없냐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절에서 또 가장 바라는 바이고 많은 분이 오셔야 된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한 분 한 분 별거 없으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하고 또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내야 가족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일파만파 서로가 영향을 주니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어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질 세상 그리고 이런 것에 대처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나 누구나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런 때, 시기적으로 이런 때를 맞이하다 보니 종교단체도 당연히 변화가 오죠. 방금 전에 우리 원용 스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수도권을 끼고 있는 서울 경기권 사찰들은 뭐 신도님들이 절에 못 오셔도 법회와 기도가 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다 동참해 주시고 또 직접 못 오셔도 기도 올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 저기 뭐 신도님들 20명 30명 이렇게 오시는 작은 절들 있잖아요. 이런 시골의 절들은 정말 많은 형편이 많이 어렵다. 직접 대면을 해서 기도를 해야 그래도 뭐 서로 말도 통하고 이럴 건데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노보살님들께서 무슨 뭐 전화로 뭐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가며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찰의 경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찰의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국가, 나라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 삶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겪어야 합니다. 올해와 내년 언제쯤에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지 모르지만 멈춘다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제 곧 조만간에 더 위험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온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 안 할 수가 없죠. 난데없이 닥쳐왔지만 난데없이 당할 수만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이지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우리에게 한 번은 죽어야 될 문제라면 잘 살다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보니 지나간 바이러스 중에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가 가고 있는 길하고 거의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거의 그 루트 따라 간대요.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가는 길이 스페인 독감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라고 한다면 스페인 독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19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전염병이.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을 이 지구촌을 휩쓸었었습니다. 3년을요. 예, 그래서 1918년에 발발해가지고 1920년까지 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1919년 1년이 지난 이후에요. 2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2차 감염 때 초토화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말과 내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새겨들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18년에 발발해갖고 이 1918년이면 연도상으로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즌에 그때쯤에 이제 이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다가 이제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3월 1일이 3.1절. 그렇죠? 1919 아이구라 그러잖아요. 1919년. 그때 완전히 2차 감염이 창궐하면서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16억이었대요. 지금은 70억이 넘잖아요. 70억이 넘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난 거예요. 요 얼마 안 되는 사이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16억이었는데 5억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대요. 5억 명이 걸려갖고 몇 명이 죽었냐? 대한민국 국민이 숫자만큼이 다 죽었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었는. 그래서 아주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될 만큼 스페인 독감이.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조류 독감이거든요. 그것도 인플루엔자인데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근데 이제 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기면뇌염이라고 하는 뇌에 염증이 생기는 또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기면뇌염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훑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어떤 부분을 타격하는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어디를 타격한대요? 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기면뇌염이라서 뇌에 염증을 유발했대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50만 명이 또 죽었어요. 그 뇌 염증으로요. 5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뇌 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 육체에 또 신체적인 타격을 주느냐. 파킨슨 증상이 오는 거예요. 파킨슨 증상 아시죠? 몸 막 떨어대고 있는 거. 자기 자율신경 뜻대로 안 되잖아요. 파킨슨 증상이 오거나 그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안면 마비 증상이 오는. 예,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안면 마비 증상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가 타격을 받으면서 오는 증상이 뭐냐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사람을 마구제비로 찔러 죽이고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반사회적 인격 장애. 내나 요즘에 조현병 환자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두찌 걸로 하나의 조현병 환자가 있고 두찌 걸로 하나의 우울증 환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위태로워진 세상이에요. 이게 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뇌. 예,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 사람이 나빠요 어쨌다기보다도 어떤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 갖고 그것이 몸의 어떤 부위를 타격하게 될 때 인격의 장애까지 오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도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망상이 오는 거예요. 망상. 누가 자기를 막 죽이러 오는 것 같고, 누가 나의 목을 막 졸리는 것 같고, 이거 다 망상이잖아요. 이게 다 뇌의 염증으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망상. 얼마나 요즘 망상 많아요. 이게 뇌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별병이 다 오잖아요. 망상도 오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 갖고 사회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인류뿐이 아니라 전 인류의 삶 자체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침투되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우리와 다 한 종족이고 원래 우리 안에 함께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과학 잡지에 보니까 또 어떤 과학자 교수님한테 강의 들으니까 우리 인간의 게놈은, 예, 게놈 자체가 30억 개인가 30억 개인가의 이 게놈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29,903개. 예.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30억 개 대
3만 개 정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억 년간 함께 해왔던 싸움이에요. 이 전쟁이. 서로 네가 사냐 내가 사냐를 막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자, 아무튼 그래서 기면뇌염이라고 하는 뇌를 타격하고 바이러스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요? 파킨슨 증상 오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안면 마비 증상도 올 수 있고 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와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건 뭐예요?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 거기에 무슨 윤리 도덕이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거는 도덕적 신념과 윤리적 관념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예절을 지킴으로써 이 사회를 형성해 가는데 반인륜적인 인격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는 도덕이고 무슨 윤리고가 없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상관이 없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애인 사이에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를 하면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살생을 하는 것이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가면 갈수록 잔인해져요. 이거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 그래요. 그것들이 이런 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올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장이다 해갖고 업병이다 해갖고 부처님 앞에 와서 막 빌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하잖아요. 자,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과학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오게 됐고 어떻게 고쳐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발전시켜가는 때를 우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 증상으로 인해서 상상 속에서 사람 죽이는 연습하고 그렇죠? 상상 속에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나쁜 행동인지를 전혀 가치관을 세워지지 않는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히틀러도 이 증상이 있었대요. 기면뇌염을 알았는지 어쩐지 스페인 독감을 걸렸었던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은 히틀러가 이런 증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강박증이 유난히 심하고 우리가 그 망상이 온다는 건 강박증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억압으로 인한 집착, 그렇죠? 유난한 집착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집착을 통해서 삶이 다 망가지잖아요. 사회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집착이나 강박이나 그리고 분노가 이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백두산 화산 폭발이 하면은 우리나라까지 다 해서 저기 유럽까지 다 저기 잿더미가 다 날아가서 하늘을 다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을 다 가리는 순간 기후변화가 또 말도 못하게 심각해지죠. 그렇듯이 화산이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돼? 주변 인근 지역이 다 초토화되죠. 우리 분노가 일어나면. 누군가 한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나?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분노, 그 다음에 잔인함. 이 뇌에 염증 하나가 온 것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온다고요, 여러분. 강박증이나 지나친 집착이나 분노나 잔인함이 이 마음을 막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끌고 돌아가죠.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적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가 나치가 그 홀로코스트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가스실에서 거의 유태인들 학살하는 게 이걸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뇌가 그런 증상이 오다 보면 정상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잔인함과 잔악함을 하면서도 전혀 공포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애민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연민하는 마음이 생기나질 않죠.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인체에 심리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감염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느냐 이게 불가피해지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일 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그렇죠. 기후변화예요. 기후가 점점점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 남극이다 북극이다 얼음은 녹아내리고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그렇죠.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감염증 자체가 불가피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전염병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는 뜻이에요.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또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도 온다는 거예요. 2차 감염이 더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홍역이다 뭐 이런 거 지나갔잖아요. 천연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포의 핵속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서 한번 그것이 항체가 생겨나면은 다시 안 걸릴 수 있거나 뭐 이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제 이런 저기 아까 그 스페인 독감 같은 이런 종류는 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핵 주변에 예, 핵 주변을 맴돌아 갖고 핵 속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 변이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변종이 일어나는 게 이 사람 몸에서 저 사람 숙주를 계속 거칠 때마다 더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도 뭐 한 두어 달 가면 또 소용없어지고 또 다른 백신이 나와야 된단 말 들어봤죠. 예. 그러니 무조건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게 고쳐질 수 없다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홍역이다 뭐 말라리아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또 인류에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몸뚱이가 머리카락 끝에서 발끝까지가 다 세균 덩어리인데 이 세균 덩어리 박테리아다 뭐다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그것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감염이 불가피하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공동체 의식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여기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마스크 안 써. 난 답답해. 안 쓰던 마스크를 왜 써? 뭐 이거 개인주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 쓰라 그러면 총 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라 그러면은 마스크 쓰라는 말 한마디 갖고 그냥 사람을 죽이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일 일어나죠. 마스크 하나 쓰래 그랬다고. 이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2차 감염이 일어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인구수에게 피해가 갈지는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주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지고는 막을 길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다시 재생되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이 국가 중에서 가장 코로나19를 잘 캐치한 국가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한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전국으로 깔려 있어서 핸드폰 들고 어느 커피숍 갔는지 어떤 카페에서 뭘 사 먹었는지 노래방 갔는지 어디 갔는지 이걸로 다 나오죠. 예, 그래갖고 카드 끄면은 계산기 계산하고 난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이 지나간 발자취를 다 알려주죠. 숨길 게 없이. 그죠?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삶을 뭐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지만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개인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 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뭐 휴지 사 모으느라고 막 우리 무슨 뭐 마트에 가서 뭐 난리 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식이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런 그런 사재기도 없고 사회 기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면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를 우리가 그런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런 투명성과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협력했어요. 같이 협조하고. 물론 중간에 한 번씩 거짓말하고 방역당국을 숨기고 속이고 이러는 바람에 계속 우리는 일찌감치 막을 수 있었는데 거짓말하고 숨고 연락처 끊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은 여기까지 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벌써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도시가 멈추게 돼요.
도시가 멈추면 세계가 멈추죠.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 살아요.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도시에 살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80%가. 그런데 도시가 멈춘다? 그러면 경제가 다 함께 죽는 거예요. 도시가 멈추고 세계가 멈추면 당연히 그 경제가 다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시가 멈춘다는 건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필품 자체가 다 그 외부에 의존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염병 자체가 재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러면 숨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2주간 격리하라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나와갖고 막 미국까지 갔다 오고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러는 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불교의 화엄 사상 아니겠어요? 예, 일즉일체 다즉일. 그렇잖아요? 일즉다 다즉일. 하나 속에 다가 있고 다 속에 하나가 있다. 일미 진중이 함시방이라. 하나의 물방울이 전체의 시방을 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의 행동거지가 전체 전 세계 80억 인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어찌 생각할 수 있겠나. 그러니 불교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역학조사나 이런 것에 응해야 되고 적극 협조해야 되고 위생 상태를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위생 관리해 주세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이제 봅시다. 박테리아가 가장 많은 곳이 대장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몸 안에 박테리아가 제일 많은 게 대장으로 음식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 대장 안에 4,000종의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런데 입안에 사람의 입안에 박테리아가 5,000종류가 있대. 양치질 잘 하셔야 돼. 양치질 엄청 잘 하셔야 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꼭 양치질하고 입 잘 헹구고 혓바닥 잘 닦고 내 건강이 곧 상대방에게 영향 미치니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림프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림프절은 500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임파선, 임파절 들어봤죠? 임파선, 임파절이라는 말은 맞지 않대요. 림프절, 림프선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아무튼 림프절은 50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의 목과 이 턱 주변에 300개나 퍼져 있대요. 림프가. 그러니까 임파선이.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인근 지역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목감기 걸리고 이러면은 여기서 그냥 막 가래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예. 찌꺼기 막 나.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 때 염증이라고 하는 건 혈관이 지나가는 모든 길은 다 염증이 있죠. 우리가 칼로 여기 다쳐봐요. 바로 고름 나죠. 피가 지나가는 곳, 혈관이 지나가는 곳은 다 염증이 있어요. 그렇죠? 염증. 그런데 우리의 이 혈관은 소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많은 혈관이 퍼져 있대요. 오늘 이제 의사가 하는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식으로도 알아두자고요. 그렇죠? 소장이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길이가 총 9m래요. 9m인데 소장의 길이가 7m예요. 제일 길지요. 대장이 1.5m래요. 소장, 대장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장에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대. 즉 모세혈관이 제일 많다는 이야기예요. 모세혈관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 소장에는 육모세포라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들어는 두세요. 소장 육모세포에 타격을 주는 균이 3가지가 있는데 콜레라균 들어보셨죠? 콜레라균은 어디서 와? 바다에서 오죠. 그 다음에 또 장티푸스 들어보셨죠? 살모네라균. 이건 아시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겔라균이라고 하는 게 있대. 요 3개의 균이 소장을 타격하는 거예요. 콜레라균, 그 다음에 장티푸스, 시겔라균. 시겔라균이라고 하는 건 이질 들어보셨죠? 설사하는 거. 예, 이질균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잘 안 걸린대. 일본 사람이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매운 고추와 고추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이질균은 이 매운 거를 먹으면은 이 시겔라균은 그냥 잡을 수 있대요. 아무튼 이런 3가지의 균이 소장을 타격하는데 우리 인체에서 이 소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 안에는요, 육모막에 있는 점액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를 하고 있대요. 점액. 점액이 뭔지 아시죠? 끈적끈적 미끄덕미끄덕. 그렇죠? 그 소장에는 육모막으로 둘러싼 이게 점액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대요. 자,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지금까지는 제가 공자 앞에 문자를 좀 썼어요. 이 방송을 보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짠다고 웃을지도 몰라요. 예, 뭐 제가 이런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음식이 그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별별 음식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소장에는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점액질이라는 거는 끈적끈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술잔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잔 세포 처음 들어봤죠?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찾아봤잖아. 이게 소주잔이야 맥주잔이야 이러고. 그랬더니 진짜 술잔인 거예요. 실제로 소주잔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게 와인잔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술잔이라 그래. 와인잔 또는 위는 넓고 밑에가 좁은 맥주잔 같이 생겼다 해서 맥주잔 와인잔 같이 생겼다 해서 술잔 세포가 거의 대장을 다 차지하고 있어. 놀라워요. 정말 보살마하살이 따로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 이런 대단한 하나하나의 박테리아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이 육신을 보존해 주는데 이 보살마하살들에게 어떻게 예경하지 않을 수 있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들이 이 공장을 돌리느라고 이 공장을 돌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많은 음식 비싼 거 먹고 화내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사람 죽이고 이런 행동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아니죠. 어쨌든 술잔 세포라는 것이 그래 술잔 모양으로 생겼다는 말 들어놓으시고 술잔 세포까지 알면은 굉장한 전문가예요 오늘. 기회에 우리 저기 전문가 좀 돼 봅시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 점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액이 딱 싸고 있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병이 안 나게. 그런데 이 점액이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쁘면 1시간 만에 다 사라져.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이러면 이 점액질이 싹 사라져. 그런데 명상을 하면은 또 다시 나와. 기도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이러면 점액질이 쫙 이렇게 그냥 보들보들 끈적끈적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대.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이러는 순간 1시간 이내에 싹 점액이 사라지는데 소장의 점액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싹 사라지는. 그 다음에 수면이 충분치 않아도 사라져. 불면증에 시달리면 안 돼요.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그죠? 그 법구경 말씀이 있잖아. 잠을 잘 자야 돼. 그러니 마음을 옳게 쓰고 바르게 쓰면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귀환되면 자야 돼. 망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과 망상은 어디서 와요? 욕망 때문이거든. 탐욕심이 아니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의 욕심 부릴 게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박테리아들이 우리를 알아서 모시고 다녀요. 보살마하살들이 각각의 부처님들을 조성해서 다 모시고 다녀요. 아시겠어요? 뭔 걱정을 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자, 제가 점액이 사라지는 3가지 뭐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수면이 불충분하면 사라진다. 요 점액이 사라지면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갖은 각종 병이 다 침투하면서 각종 병이 침투하면서 질병이 오는 순간 이겨낼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도 그러니까 금방 심각한 병이 왔을 때는 무조건 병원 가서 약을 받아 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과 동시에 마음을 심청정,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속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속이 조용해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는 거, 속이 썩는다 이러죠. 아유, 속 썩어. 내가 쟤 때문에 속 썩었어. 이런 말 쓰죠. 그 속이 썩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속이 싱싱해야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통기한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끌고 와서 반복하고, 그렇죠? 반복하니까 어떻게 돼? 유통기한 지난 걸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속이 어떻게 돼요? 거북해지겠죠. 속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속 탈이 나죠. 유통기한 지나간 감정을 끌고 와서 또 기억을 되돌리고 이놈 내가 너를 두고 보자.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썩으니까 몸이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면서 암세포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유통기한 지나간 과거지사의 기억을 끌고 와서 속 시끄럽게 하고 속 썩게 하지 말고 속을 싱싱하게. 이거는 냉장고예요. 우리 속은 다 냉장고예요. 냉장고의 신선도를 유지하자. 싱싱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싱싱하게 신선도를 유지하려면은 그때그때 필요 없는 생각을 버려야죠. 생각 버리고 생각 내려놓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가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아프다고 느끼는 건 뇌가 느끼는 거잖아요. 더부룩한 거는 장이 느끼는 거고. 그러면 뇌와 장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기억한 것이 기억을 끌고 와서 네가 1년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했지라고 뇌가 기억하는 거죠. 뇌가 기억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체 장에게 영향을 주죠. 점액 싹 사라지고. 브레인과 장은 서로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기억하는 순간 모든 장부에 영향을 준다.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무상 법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법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혹시 이런 말이 미국의 그 행태 생물학자인데 그 샤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왜 얼룩말은 위궤양이 생기지 않는가? 왜 얼룩말은 위궤양이 안 생기냐? 그 생태 생물학자거든요. 다른 동물들도 다 많은데 그 인간만 위궤양이 생긴대요. 인간뿐이 아니라 영장류는 다 위궤양이 생긴대. 영장류. 즉 영장류는 생각하거든요. thinking. 생각하는 종류는 다 위궤양이 생겨.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류는 위궤양이 안 생긴대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니 스트레스로 말하자면 지금 얼룩말은 어디 살아요? 사바나에 살죠. 사바나에 살고 있는 이 얼룩말은 스트레스로 말하자고 한다면 인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죠. 사바나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포식자, 사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위궤양이 생기질 않는다. 인간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계속 먹이를 먹으면서도 사자가 포식자가 언제 나에게 접근해 오나를 계속 신경 써야 되잖아요. 곤두서야 되잖아요. 계속 전후좌우를 살펴야 되잖아. 막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리와 심리 사이의 인간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얘기인데 스트레스는 모든 동물도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동물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걸리지 않느냐? 왜 사람과 영장류에게만 걸리느냐?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자면 끝으로 얼룩말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자가 달려오면 막 도망가죠. 마구마구 심장이 벌떡거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온 몸에 그냥 아드레날린 난리를 치고 도망가야 돼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의 상황이 종료됐어요. 스트레스 상황이 종료되고 새끼 한 마리 잡아먹어서 평화가 와.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정상 상태로 생리 현상이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 상태. 근데 인간은 정상 상태로 안 돌아가요. 스트레스를 받은 걸 기억을 다시 해. 그 다음에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의심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래서 이랬을까? 저 표정, 저 말투. 말할 때 눈빛, 눈동자, 눈이 치켜 올라갔어. 그 다음에 입모양을 삐죽거렸어. 이렇게 재생산하죠.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끝이 안 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계속 스트레스 상황으로 자기를 끌고 가서 강박과 긴장과 스트레스가 점액질을 다 바짝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심리적으로 계속 재생산을 해내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스트레스의 상황, 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위궤양이 걸릴 정도라고 하는 건 감정 풀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감정이 생기는 순간 현상으로 돌아가는 찰나 툭 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끌고 오지 않은 미래를 끌고 와서 염려 걱정할 거 없이 지나간 과거를 계속 여기서 확대 재생산해내갖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 말고. 그러니 우리가 마음 청정, 심 청정, 그 다음에 신, 몸뚱이, 신 청정. 몸 청정, 마음 청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꽝 알려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에게. 그러니 먹는 거, 뭐 손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이것만 주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 똑바로 다스려라.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일체고액이라 그러잖아요. 일체고액. 반야심경 나오죠? 일체고액이란 말이 우리말로 풀면 스트레스 이 말이잖아. 모든 중생은 일체가 스트레스니 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스트레스로부터 해탈시키는 지혜의 길을 일러준 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의 길을 일러주는 그 지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셨어요. 참선이다, 명상이다, 경독송하기, 사경하기 전부 다 스트레스를 다 완화시켜주는 거잖아요. 해소법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안이비설신의가 없다 본래. 그것이 본래 있지 않으니 어떻게 돼? 색성량 미촉법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런 말 나오죠? 심무가해. 일체에 걸림이 없어. 무가해. 걸림이 없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이니 마음에 걸릴 게 없죠? 걸리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는 생각이 재생산 확대하고 의심하고 다시 거듭 생각해서 계속 걸려. 그물을 쳐서 그물망이 촘촘해. 촘촘한 그물망에 모든 생각 하나도 안 빠져나가게 다 걸어가지고 그러고는 하나하나를 분석해. 제가 저렇게 했을 땐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저랬겠지. 그죠? 그런데 심무가해. 내 마음에 걸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없으니? 그물 걸릴 게 없으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통과를 시켜주니. 그렇죠? 심무가해.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 걸릴 것 없이 없으니 무유공포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렇죠? 걸릴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걸 확대 재생산하는 건 뭐예요? 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더 먼저 죽일까?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쟤한테 더 잔인하게 더 나쁜 말을 들이박아가지고 나쁜 말을 해서 더 속상하게 먼저 해줄까? 이거 연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원리전도몽상이라. 마침내 전도몽상. 거꾸로 뒤집어져서 엎어진 생각. 거꾸러진 생각. 뒤집어진 생각. 뒤바뀐 생각.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헛된 꿈 같은 것. 몽상. 그죠? 헛된 꿈 같은 것은 멀리 여의게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으면. 응? 너무 쉽죠? 그래서 멀리 여의요.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 어떻게 돼? 구경열반. 마침내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이르를 데 없는 니빠나 열반에 이르게 되나니. 이게 지금 코로나가 부처님 말씀을 우리한테 와서 읊어준 거라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 우리에게 들려주는 법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언제 죽어도 죽을 것이면 코로나가 걸려 죽던 걸린다고 다 죽지도 않더구만 또 살잖아. 근데 폐가 다 망가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한순간순간 국가의 나라에서 질병본부에서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잘 따르고 공동체 의식을 잘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는 참선이든 명상이든 독송 경을 읽던 사경을 하던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쓰면서 그물을 없애고 그물이 있다 해도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이 통과하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항상 풍성하게 그냥 법계에 가득하고 충만한 오직 진리 단마로만 가득한 자. 우리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왔고 부처님 법 만났잖아요. 이런 위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만났는데 무슨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무효공포 원리 전도 몽상 그리고 구경 열반 요것만 기억해 주시라. 아시겠죠? 법문 마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코로나19를 손 잘 씻고 마스크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아주 의학적으로까지 스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내가 좀 소홀히 하면 그 상대방한테 피해가 가겠구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정말로 몰랐던 것까지 많이 알게 돼서 시간이 정말로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몸의 병, 마음의 병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를 와서 기도를 하신다면 참 좋을 것이고 템플스테이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도들도 저도 이 절을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 모든 분들이 이 좋은 한국사를 오시기를 바랍니다.